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예비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 순서는 의정부 갑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예비 후보입니다. 민주당 영입인재 1호로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인데요. 박 예비 후보는 자신의 장점을 살려 기후 관련 사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정부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예비후보는 의정부를 제2의 고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연천 출신인 박 예비후보는 학창시절 의정부에서 공부하며 미래를 그렸다며 의정부는 유년 시절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준 곳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정부는 경기 북부의 중심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지역이라며 경선 승리를 바탕으로 본선에서도 주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당내 경선이고요. 의정부 시민들을 처음 만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승리이긴 하지만 앞으로 본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4월 10일을 향해서 더 빨리, 더 세게 달려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민주당 영입인재 1호인 박 예비 후보는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입니다. 박 예비 후보는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해 관련 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신의 이력을 활용해 지역 발전을 이끌 전문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나 환경이나 이런 분야가 사실은 앞으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성장의 기회다. 그런 새로운 트렌드를 잘 이해하는 후보이고 또 그런 이슈를 쫓아가면서 이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고 제안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정책 역량이 저의 강점이다. 박 예비 후보는 국민 경선을 통해 선택된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민들이 선택해 주신 후보다라는 점에서 사실 굉장히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총선에서 의정부 갑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의견도 여쭙고 하면서 비전을 보여드리는 그런 선거를 하고 싶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14일 의정부시 가능동 맑은물 사업소에서 염소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1시쯤 맑은물 사업소 인근에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염소 가스 예비 용기에서 누출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곧바로 누출 차단 조치를 완료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의정부시 등 유관기관은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14일 오전 7시 50분쯤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집 안에 있던 90대 여성 1명이 1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타릉을 대체할 수도권 유일의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최적지로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지난 13일 동두천이야말로 대한체육회에서 제시한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조건에 가장 적합하다며 학생 선수들이 학업을 병행하면서 훈련을 해야 하는 만큼 1호선 동두천역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대체 부지를 제시한 동두천이야말로 최적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동두천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70년 넘도록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어 정부의 지방 균형 발전 의지에도 충분히 부합한다며 국제 스케이트장 입지의 최적지로서 반드시 유치를 성공시켜 시민의 열망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주시가 13일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자문회의를 열고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체계적인 전담 조직 구성과 기업 인센티브 강화, 대기업 유치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과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건물 높이가 고도 제한보다 높게 지어져 입주가 지연됐던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가
재시공 끝에 지난 12일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당초 해당 아파트의 입주 예정일은 지난 1월 12일이었지만 전체 8개 동 중 7개 동이 공항시설법상 제한 높이보다 최대 69cm 높게 지어져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해당 건설사가 건물 옥탑 부분을 절단하고 콘크리트를 덧대는 방식으로 보완 공사를 진행한 결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당초 예정일보다 2달가량 늦게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은 숙박시설에 머물거나 추가 비용을 내고 이삿짐을 보관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해당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와 감리사를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게 되면서 이제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눈길이 쏠립니다. 후보들은 우리 동네 어떤 현안들을 공약으로 제시할까요? 이세진 기자가 수도권 주민들과 언론이 관심 있게 본 지역 공약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지난 4년간 언론 기사는 부동산에 주목했습니다. 주택 공급이나 재건축, 정비 사업처럼 서울 지역 개발 사업과 관련된 단어가 주로 등장했습니다. 정비 사업이 활발한 양천과 은평 주민들도 부동산 공약을 기대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사업성이 나올 수 있게끔 60석을 두고 여야가 탈원과 수성에 나선 경기도는 지역 개발 이슈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출퇴근길 문제가 시급한 서부권에선 광역철도가, 접경 지역인 북부권은 규제 해제와 경기 분도 문제가 부각됐습니다. 한 70년 가까이 군사 지역으로 주민들이 재산권이라든지 생존권에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데. 전국 선거 지표로 불리는 인천에선 현안 과제들이 눈에 띕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전세 사기 외에도 수도권 매립지나 자원순환센터, 철도망 같은 정책 과제들의 빈도수가 높았습니다. 원도심 축인 부평과 계양에선 한국GM, 계양 테크노밸리처럼 지역 경제를 관통하는 장소들도 언급됐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개발의 일반 산업단지가 아닌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하여 주민 관심도가 높은 분야부터 풀어야 할 수건까지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새롭게 태어날 지역 현안들. 지역별 공약 이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약 이슈 트리와 LG엘로비전 우리 동네 희망 공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4월부터 수도권 지역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 노선을 확대하고 급행화 시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광위는 수원과 용인, 화성 등 탑승객이 많은 광역버스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좌석 예약제를 확대하거나 새로 적용할 계획인데요. 좌석 예약제 기존 46개 노선을 65개까지 늘리고 운행 횟수도 하루 107회에서 150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광위는 또 운행 거리가 길거나 많은 정류소에 정차하는 직행 좌석버스 노선에 대해 지하철 급행 노선처럼 정류소를 일부 생략하고 운행하는 광역버스 급행화 시범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제3차 지역균형 발전사업 대상지 6개 시군을 선정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도비 3,6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6개 시군은 동두천과 연천, 포천, 가평과 양평, 여주 등 경기 북동부 지역 6곳으로 지난 2차 대상지와 동일합니다. 투자 금액은 2차 때보다 422억 원 늘어난 규모로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인데요. 경기도는 오는 4월 말까지 사업 계획서를 받아 검토한 뒤 10월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인천광역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GTX 지방시대 상생 발전을 위해 지난 13일 강원도청에서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시도는 GTX 시대 개막을 계기로 첨단 전략산업 연계 협력과 GTX 관광 교류 활성화, 접경 지역 발전 공동 대응과 대규모 행사 상호 협력 등 4개 분야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강원자치도와의 우호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명동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AI 통역 시스템이 11개 지하철역으로 확대됩니다.
AI 통역 시스템은 외국인 관광객과 지하철역 직원이 투명한 스크린을 가운데 두고 대화를 하면 스크린에 상대방의 언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 확대 운영되는 역사는 1호선 종로 5가역과 2호선은 시청역과 홍대 입구역, 을지로 입구역, 강남역, 3호선은 경복궁역 등 11곳입니다. 동시 대화가 가능한 언어는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와 베트남어, 독일어와 아랍어 등 모두 13개입니다. 서울시가 주말이나 야간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서울형 긴급 틈새 보육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틈새 보육 서비스는 365 열린 어린이집, 서울형 주말 어린이집, 거점형 야간 보육 어린이집 3가지입니다. 365 열린 어린이집은 긴급한 상황 등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용할 수 있으며 주말 어린이집은 토,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두 서비스 모두 서울에 주소를 둔 6개월 이상 미취학 영유아는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5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사회적 경제기업과 소셜벤처 등이며 유흥업과 도박 등 융자 지원 제한 업종과 신용보증 지원이 불가능한 기업은 제외됩니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3억 원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인천시가 전통시장 화재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올해 51개 인정등록 시장에 화재 공제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 위험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화재보험 상품인데요. 인천시는 2023년 하반기에 지원 정책을 처음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는 2023년 말 기준 전통시장 내 화재 공제 가입률이 29.5%에 그쳐 상인회 대상 설명회와 각종 홍보를 강화해 가입률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올해도 찾아가는 수돗물 진단 서비스 인천형 워터케어를 운영합니다. 인천형 워터케어 서비스는 수돗물 수질 검사를 요청한 곳에 수질 검사원이 직접 방문해 옥내 배관 진단 등 문제점과 해결 방안까지 안내하는 컨설팅 서비스인데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2만 8천여 건의 수질 검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올해 인천 수돗물 사용자의 2.2%에 해당하는 3만여 곳을 대상으로 수돗물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3년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89명을 대상으로 상담과 불법 촬영물 삭제 등 18,000여 건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문을 연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3년 동안 지원한 현황을 보면 영상물 삭제 지원이 전체 73%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신규 피해자 303명의 성별을 보면 여성 224명, 남성이 74명, 미상 5명이었습니다. 도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성과를 토대로 오는 5월부터는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센터를 운영합니다. 도내 거주, 재직, 재학 중이라면 누구나 전화 상담과 카카오톡 채널, 전자우편으로 접수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최대 8만 원 정도의 내장형 동물 등록 무선 식별장치 시술이 서울 지역에서는 1만 원에 가능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반려동물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시술하는 내장형 동물 등록 무선 식별장치 시술 비용을 1만 원에 가능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원 대상은 서울 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과 반려묘이며 올해 9,000마리에 한해 선착순 지원됩니다. 내장형 동물 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 식별 장치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 확인이 가능해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